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자폐, ADHD 예방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면 질병의 발병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발병 요인들을 마찬가지 제거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이렇게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라든지 ADHD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뉴스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장내 세균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의 손상이 마찬가지 자폐라든지 ADHD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뉴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면 장애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또 마찬가지 ADHD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보건연구소 연구팀이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이탈리아, 유럽 6개 나라의 아이들 7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아스타미노펜, 이제 파라세타몰이라고도 하고요. 저게 이제 해열 진통제입니다. 어쨌든 제품명으로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타이레놀이고요. 어쨌든 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자폐증 위험이 19%, ADHD 위험은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그 뉴스 내용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마찬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저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올해 처음 이렇게 발표됐냐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2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뉴스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였었는데요. 마찬가지 저기서도 이제 어쨌든 임신 중에 해열 진통제인 아스타미노펜 이렇게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아이들에게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보통 이제 ADHD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게 저 연구의 핵심이었었고요. 마찬가지 저 뉴스도 똑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2020년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아이들 항생제 사용이 어떤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2011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아이 14,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만 2세가 되기 전에 항생제를 사용한 아이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 셀리악병, 가체중이라든지 비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제 ADHD,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병과 관련이 있었다는 게 저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 논문도 영어 제목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일반인들도 다 저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뉴스든 아니면 이제 외국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그럼 이제 그 뉴스 중 하나만 보면 항생제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발병 위험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냐고 했었을 때 이제 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장내 세균총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이제 섭취한 음식을 처리해 영양소와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연구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지금 조금 전에 본 뉴스고요. 이 뉴스도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전문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연구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호주 태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관찰했었을 때 어려서 항생제를 사용했더니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내 미생물균에 영향을 주면서 행동 장애와 어떤 병 관련이 있었다는 게 저 연구 결과의 핵심이었고요. 그럼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행동 장애로서 얘기하는 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적대적 반항성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학습 장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총, 장간에는 서로 이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장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장은 이제 겉이라고 얘기하고 내는 브레인, 이제 그 연결하는 축을 악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내축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기사 중 일부를 보면 장내 미생물균은 신생아의 신경세포 발달에 유런과 면역학적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분자를 분비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장내 미생균이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내 발달, 내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그 뉴스도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수면 장애가 있어도 이제 ADHD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럼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는 이제 코골이라든지 구호흡, 그러니까 이제 코가 막히니까 자는 동안 계속 입을 벌리고 자는 이제 구호흡이라든지 더 심한 단계인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보이면 어쨌든 치료를 통해서 빠른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래에 보고 있는 책이 이비인후과 전공책인 소아 이비인후과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소아에서 OSA, 저게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네, 어쨌든 OSA는 신경 인지 장애 및 행동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소아 OSA는 하급 수행 능력의 저하, 행동 및 감정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고 과잉 행동 및 공격성, 주의 집중 장애, 조심성 결여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아이들에게 수면 장애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뇌 발달,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이런 ADHD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ADHD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어떤 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려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성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기를 출생 후 1000일을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일이라고 하면 만 2돌에서 3돌 사이인데요. 어쨌든 그전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항생제 복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에게서 수면 장애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빨리 개선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생제 오남용이 지난 20년 동안 거의 세계 최고라는 것은 뭐 통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항생제 오남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럼 거기 있는 왼쪽 자료가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보다시피 거의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거의 양 8배 가까이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3배 이상,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 자료입니다. 네. 저 자료의 핵심이 이제 결국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인데요. 그럼 거기도 보면 이제 자료 4에서 보면 노라고 적힌 질환은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된다는 질환들입니다. 어떤 질환이라고 하면 독감이라든지 인두염, 저기는 편도염까지 포함을 하는데, 물론 거기도 보면 스트랩이라고 해서 세균성 편도염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한 80%는 목복부 열난, 인두염, 편도염에도 당연히 항생제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감기, 기관지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예스도 있고 메이비도 있습니다. 메이비는 당연히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세균성이든 바이러스성이든 이제 다 같이 공존한다 그 뜻인데, 그럼에도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밑줄 친 영어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그러니까 중이염이라든지 축농증 등 훨씬 더 바이러스성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야 될 경우보다는 먹지 않아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몇몇 번 얘기했었고, 축농증 항생제 복용, 중이염 항생제 복용은 따로 촬영한 방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서, 아니면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항생제를 남용하면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손상시켜서 자폐라든지 ADHD 이외에도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 유병률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자주 많이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